Well, now,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네, 귀빈 welcome back 여러분, to the afternoon session 오후 of the 세션을 진행하도록 Wilderness 하겠습니다. Action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Well, as 오후 a 세션을 disclaimer, we know 진행하도록 that our 하겠습니다. audience today is making my role very easy because 사회자로서 everyone 오늘 is 사회를 keeping 보는 guest 것이 participants 매우 also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so we're going to 참석자분들께서 begin 시간을 to 잘 start on time. 지켜주셔서 So thank you very much for 예상대로 accommodating 저희가 that. 오후 So 세션을 with that, 시작할 we'll 수 start 있게 된 것 our 같습니다. special session 자, on 그러면 저희 peace 특별 in 세션을 Myanma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erving as 미얀마 여성의 catalysts 평화 for 구축 change. 노력, 변화의 And with 촉매제로서 this, 여성 we will start off with a 세션입니다. very special guest, the 매우 Honorable 특별한 Julie 연사분을 Isabel Bishop, 모셨습니다. the 줄리 Special 이사벨 Envoy 비숍, of the 유엔 UN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미얀마 for Myanmar, 특사께서 for her opening 함께하고 statement. 계십니다. She 특사께서는 has 모두 30 발언을 allied friends in 해주시겠습니다. 비숍 WPS 특사는 issued 특사 임기 dramatic 동안에 statement on WPS Monday. 의제를 And 최우선 so we 과제로 want to 삼고 invite her 계십니다. and listen 그러면 to 패널 her 세션 시작에 statement 앞서 as 특사님의 well.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Please 청해 welcome her to 듣겠습니다. a 여러분 round 큰 of 박수로 applause.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특별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모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특별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기의 깊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폭력의 이러한 정도, 이를 통해서 미얀마의 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이번 세션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또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메이 사베 퓨 디렉터입니다. 특히나 이 미얀마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이신데요.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얀마의 분쟁을 보고 있자면 전 세계 분쟁의 단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성 그리고 소녀들에게 더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러한 분쟁들이 그런데요. 미얀마도 안타깝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970만 명의 여성 그리고 소녀를 포함을 해서 1860만 명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 정도는 실향민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군 작전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력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나 이 여성 단체들 또 조직들의 이러한 의지, 결심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얀마 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때 당시만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차원에서의 또 액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많은 여성 단체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다양한 관점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잘 듣기 어려운 그러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분쟁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시면 여성 그리고 소녀들의 목소리를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 사람들에 비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층 청년들에게 많은 타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농경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지역들을 놓고 보면은 여성들이 이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성들이 아무래도 이런 내전에 직접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서 이 행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인권 남용 유린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화해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SP라는 의제는 미얀마라는 이 큰 틀에서 채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논의가 있었고 또 미얀마 여성 대표 12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관련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경청을 하길 바라고 있고 또 배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공통 분모를 찾아서 미얀마가 정말로 누려야 마땅한 그러한 이 미래가 올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미얀마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특사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세션에 모두 발언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패널 분들도 더 많은 고견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좌장님과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좌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 무대 위로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세션의 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혜수 유엔 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미얀마의 또는 당시 버마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1990년대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샨족이 바로 25주년의 그 설립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특별 세션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18년에 시작한 액션 포 우먼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 6년째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자문위원단이 초창기부터 함께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 또는 연례 국제회의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해자 중심의 또는 희생자 중심의 그런 시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그런 여성들이 식민지 당시에 또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이신데요.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시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 회의가 있고 또 WPS 의제가 다뤄지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또는 다른 국가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특화된 국제 회의가 없는 만큼 이러한 국제회의는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회의의 초창기부터 청년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들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세 가지의 어떤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이 국제회의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세션에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께서는 미얀마 전문가 분도 계시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한 분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이외 지역에서도 오신 패널 분들이 계신데 외부인의 그런 시각에서 또 미얀마 갈등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는 유엔 기관에서 오셨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와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에서 오셨고, 그리고 두 분의 또 다른 패널 분들께서는 유엔과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각 패널분들과 관련해서 소개를 자세하게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그런 이력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메이사베 퓨 디렉터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미얀마 버마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지금 현재 그 갈등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여성이 이러한 평화 구축 또는 평화 건설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이사베 퓨 디렉터님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패널 분들께도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되었나요? 네, 디렉터님. 네네. 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성들이 지금까지 특히나 이 미얀마의 평화 유지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인 그러한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측면 또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연민이라든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존중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당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그리고 조화로운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러 가지 복구 노력에도 지원을 보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의 주요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소외 계층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분쟁 예방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이슬람 그리고 불교 단체들이 모여서 협력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종파에서 함께 모여서 이러한 종교를 떠나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여성이 일부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여성 단체들은 무엇을 했냐? 항상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의
또 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이 민간 간의 여러 가지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국가 차원의 화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소외된 여성들을 이 의사결정의 주요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예수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버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여성들은 90년대부터 평등 그리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해당 기념일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인종 또는 모든 이런 다양한 이 민족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이 뭉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함께 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한 노력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코로나 때 어떠한 지원을 제공을 했었는지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억압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군의 억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도주의적인 이런 이 복구 활동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식량 배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거주지를 마련을 하는 것, 무엇보다 이 적극적으로 이런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이 지원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젠더 기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성들은 다 수동적인 옵서버다 라는 그러한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민주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성평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그냥 별개의 그러한 어젠다가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의 단체와의 파트너십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입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움직임을 더 많이 촉구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풀뿌리 단계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여성들에게 인파워먼트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여성들은 평화 구축자일 뿐만 아니라 혁명가이자 비저너리이자 그리고 액티비스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경험을 토대로 항상 이 사회에 저희가 기여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디렉터님께서 화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2013년에 미얀마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젠더 관련돼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 대상 폭력과 관련해서 입법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미얀마의 수도죠 에피도르에서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 관계자들 또 경찰 기타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참여를 해서 입법 특히나 이제 여성 대상 폭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쿠데타 이후에 메이사베 퓨 디렉터님이 이 여성 단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네트워크인데요. 여성들의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디렉터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저너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셨고 어떻게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리처드 호세이 자문관님께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양희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리처드 호세이 자문관님께서는 국제위기그룹의 선임 자문관이십니다. 미얀마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미얀마의 상황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양희 이사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보고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미얀마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양희 이사장님께서는 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특히 평화 구축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패널을 준비해 주신 대한민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얀마의 이러한 제도 또는 정치적인 제도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남성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2021년 2월 1일 발생하였을 때 많은 젊은 여성들과 또 남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군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그런 운동 또는 움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군부를 뒤엎는 그런 노력이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그런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또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에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 어떤 운동으로 확전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분쟁의 전선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였지만 많은 여성들 중에서 특히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많은 의료진들이 이러한 시위에 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장 저항으로 이어졌을 때 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군기관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가부장적이었고 남성 중심적이었던 이러한 군기관들에 대한 그런 반항으로까지 저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성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초창기의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저항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항군에도 합류를 하였고 또 저항 단체에도 합류를 하여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남성과 동등하게 똑같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전방에 배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통적인 역할을 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리를 하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을 하거나 또는 간호장교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여성들이 매우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쿠데타 또는 군사 정권의 그런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이런 군 부대 내에서 같은 동등한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잉그리드 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용적인 이 남녀 혼성 어떤 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미래의 평화 구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이러한 좌절은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 승진해서 재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이러한 저항 운동에서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고 또 평화를 구축함에 있어서 많은 그런 기회가 있지만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그런 활동과 또 평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또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이 일어났는데요. 정치적인 그런 기회도 여성에게 많이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쿠데타 이후에 그 야당의 또는 야권의 정치적인 그런 구조를 보면은 젊은이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또 소수 인종들을 많은 그런 지도부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여성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무정 단체들이 또 여성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제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성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리고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정치적인 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가능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의사결정 기구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호세이 자문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성평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사회의 어느 그 단계까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양희 이사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인권 보고관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세션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미얀마가 잊혀진 그런 분쟁 지역이 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보고관으로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진실조사위원회에 계신 동료 두 분과 함께 저희는 미얀마를 위한 특별 보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ECM이라는 그런 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SAC-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발음하면 SECM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SECM은 지금 창설이 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앞서 메사베표와 또 호이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메이사베표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되는 것은 여성은 단순히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선구자이며 또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피해자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비전을 가진 그런 리더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 그리고 15년도에 직접 경험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가 정전 협정이 서명이 되었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 협의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았던 것은 몇 명의 소수인족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최종 협상에 참여를 하였지만 이것이 유의미한 그런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모든 그런 분쟁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미얀마의 그런 법을 보면은 여성도 이제 징병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여성들은 이제 징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발적으로 군에 이제 입대를 하는 그런 여성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AAPP라는 그런 단체의 수치에 따르면은 올해 다시 말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150명의 여성들이 헌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07명이 헌터의 공습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자명한 것은 지금 군부가 많은 그런 영토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영토적인 입지가 좁아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공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동기간 동안에 49명의 여성들이 군부에 의해서 또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현재 미얀마 여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네, 이양희 이사장님 추가적인 정보 감사드리고 또 통계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우 암울한 그런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회를 당연히 모색을 해야 하겠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UN 여성기구와 그다음에 UNHCR의 그런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과 그다음에 기관의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제기구로서 평화 증진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크리스틴 아랍 UN 여성기구의 아태 지역 사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혜경 UN 난민기구의 아태 지역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이 특별 세션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UN 여성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사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저희 동료분께서 추후에 이 인도주의적인 상황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인구 중에서 52%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들을 보면은 그 숫자가 매우 많죠. 모든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성들은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관관 그런 기하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구 간 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젠더 애널리틱스, 다시 말해서 성별과 관련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또 현장에서 여성 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유엔과 같이 젠더 기반의 폭력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폭력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생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니즈가 가장 기묘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엔 여성 기구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풀뿌리 단체들이 인도주의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모든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풀뿌리 단체들이 필요한 그런 재원을 제공받아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뿌리 단체들과 같은 조직들이 이런 재원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런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고 이런 규모의 목소리를 큰 규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엔 여성 기구에서는 항상 평화와 또 안보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여성 리더십에 대한 공간을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비숍 특사님께서 솔로몬 제도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그런 재정적인 또 어떤 인간적인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유엔 평화 인도주의적 펀드라는 것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많은 여성 단체들이 이러한 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지속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여성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성이 성생식 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법률적인 지원이나 또 심리 지원을 받아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용소라든지 쉼터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 지역에 있는 여성들 또는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이러한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디지털 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이버 안보를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이버 테러에 공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이러한 위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여성들은 딥페이크라는 그런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소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런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주체들이 함께하는 것이지만 또 다양한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10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또 투명하게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전 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UN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유엔 여성기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어떠한 지원을 여성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디지털 안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을 하시는지 또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을 하시는지 전혜경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도 네, 이렇게 유엔 난민기구를 중요한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항상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다 보면은 그 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 그리고 2022년 10월까지 미얀마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 아태지역 국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미얀마를 제가 관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성 지도자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 아랍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성들이 또 유사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다양한 역할 그리고 맨데이트가 있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 같은 경우는 난민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무국적자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 실향이 된 그런 실향민들을 보게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국내 실향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로힝야족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주요 과업 중에 하나가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내의 이 집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태국에 있는 많은 난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태국의 동남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이후로 상황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리고 또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저는 그 민족의 여러 이 의지에 참 많은 그 감정적으로 또 제가 감동받기도 했는데요. 내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이 여성들이 보여준 여러 저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월 전후로 저 같은 경우는 미얀마 전역을 좀 돌아다닐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로힝야족 특히나 이 라하인 그 주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 카야 카친 해당 주의 상황도 제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내의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 내 상황을 보면은 내가 어떤 물론 특정 제가 이 민족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단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의 상황은 미얀마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힝야족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이 저희 이제 유니세라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원래 출신 국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민족들이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고 있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성 지도자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 가장 최전방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족, 이 미얀마 사람들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것은 미얀마의 여성들,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미얀마의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여성들을 동참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미얀마 또 밖으로 강제 이주당한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여성들 를 어떻게 다시 이 복귀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평화 구축, 평화 조성, 그리고 평화 형성 이 과정에 있어서 물론 미얀마 내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밖에 지금 있는 이러한 실향민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데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등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경제적인 독립이라든지 어쨌거나 저희가 이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미얀마 밖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얀마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똑같은 그러한 접근법을 누릴 수 있어야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내에 있는 미얀마 국민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안팎으로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세스에 모두를 동참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대화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혜경 국장님께서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난민 캠프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더 낙관주의적이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미얀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니까 다시 또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뿔뿔이 흩어졌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국제사회가 이 미얀마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난민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이삽의 퓨 디렉터님께서 혹시 또 다른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특히나 국제사회에게 촉구하고 싶은 말씀, 어떠한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 제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 버마 차원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처드 호세이 자문관님, 이양희 이사장님께도 혹시 첨언하실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기구의 관점이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을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사베 퓨 디렉터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여성들의 평화 구축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노력들을 보다 우리가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부문의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으로 인해서 성평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됩니다. 몇 가지 액션 플랜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유연한 펀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단체에게 이러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 경제적인 이러한 역학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메커니즘 자체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특히나 보호 메커니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여성 평화 구축자들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이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동참시켜야 됩니다. 아세안 그리고 유엔이 함께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젠더 코타를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있어서도 해당 프로세스를 녹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들이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 지식 공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지식 전수가 필요한데요. 이 여러 가지 지식들을 협상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환 정의와 관련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젠더 기반 폭력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이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이러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액션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여러 이 소수민족들, 특히 소수민족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메이사베 퓨 디렉터님께서 몇 가지 또 요청을 해주셨고요. 또 6가지에 걸쳐서 지금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펀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이 자원들이 이 전시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에 뭔가 촉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아랍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우선 이양 이사장님. 네,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정의, 책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쟁 지역에 있는 풀뿌리 여성 단체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공존을 위한 미래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다 종교 그리고 다 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문화의 그런 공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과 성폭력은 이러한 전쟁의 무기로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면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오늘날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풀뿌리 단체들이 파악한 그런 문제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로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의미 있는 현장을 기반으로 한 그런 프로세스를 단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이러한 대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WSP의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있는 그런 분야는 바로 회복과 구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조를 여성과 아동에게도 남성만큼 동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소수민족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소수민족에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원조를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1375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시작한 비공식 그룹과 관련된 결의안인데요. 이 비공식 그룹에서는 미얀마의 여성 그런 무브먼트를 더욱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의와 책임을 위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네, 리처드 후세인님. 아까 이제 펀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리더들도 있고 그리고 기관도 있는데 왜 펀딩이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펀딩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러한 위기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개발 원조를 받았었습니다. 낙관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이러한 모든 그런 원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원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인도주의적인 그런 펀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이런 원조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 대응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 원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그리고 또 제도, 기관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운용해야 되는 그런 글로벌 펀딩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현장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 2년 내에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아니라 장기적인 니즈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제기구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펀딩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군부와 또 군사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다양한 잔혹 행위들인데, 우리가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 또는 단체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야권의 그런 정치적인 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여성과 또 청년 그리고 또 인종 다양성을 다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까먹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틴 소장님,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유엔 여성 기구로서 제 앞선 말씀에서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한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 어젠다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다 다루고 있는데 이들 지역들이 특히 잊혀지고 소외된 지역들인데, 특히 이제 미얀마가 그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일의 그런 평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수년 동안 이뤄놓은 것들이 더욱더 지속이 되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렇다까지 한 그런 성과들이 후퇴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UNHCR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그런 난민 수용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수용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수용소에서 많은 그런 젊은 남성들이 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남성들이 이제 미얀마로 다시 이제 납치가 돼서 돌아가는데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여성들이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을 위한 어떤 쉼터, 일종의 쉼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납치된 그런 미얀마 남성들이 안정과 그리고 평화가 정착이 되면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올 수 있다면 또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과 같이 있을 때 남성들이 더 안전하게 느낀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남성들이 많은 그런 치안이라든지 등과 관련해서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만큼 이 젠더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상에 이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비하게 되면은 또 여성들의 목소리가 죽고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끝나면은 이 고질적인 사회적인 불평등한 이 구조와 그다음에 성 역할이 다시 부상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 운동을 보면은 좋은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랜 동안 이러한 성차별 그리고 또 여성의 제한된 역할 또 여성의 그러한 운동이 제한적이었었는데 1970년대부터 여성 운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었고 그리고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라는 그런 한국 속담도 있었죠. 그런데 이 여성의 그런 무브먼트로 인해서 암탉이 울면 암탉이 알을 낳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좀 속담으로 바뀐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그런 여성들, 특히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이러한 여성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젠더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시도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여성 활동가들이 차세대 젊은 여성들을 이 시도 세션에 참석을 시켜서 교육을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많은 그런 변화를 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런 전통의 종식을 추구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그런 재원과 펀딩이 그 어느 때보다 기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이 자금 조달 관련해서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물론 저희도 인도주의적 단체로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들려주십니다. 6차례, 7차례 계속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생계라든지 아니면은 이 의약품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절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코이카 UNFPA와 함께 저희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원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 저는 많은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크리스틴 이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상황에 계속 예의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특별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있지만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 된다이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부터의 변화도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됐건, 그러니까 내가 UN 기구이건 아니면은 아세안 회원국이건 아니면은 다른 특정 이 블록의 회원국이건 아니면은 시민사회 이건 간에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펀딩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미얀마 내의 여성들 그리고 미얀마 안팎의 여성들에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혁명적인 비전 기반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널 분들께 고견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메이사베퓨 디렉터님 화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줄리 비쇼 특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잊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번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